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선 초반부터 쿠팡 대표와 청문위원들 사이에 고성과 실랑이가 오갔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동시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을 받았고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목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책상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기까지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저희가 다 같이 보셨는데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예. 문화 충돌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국회에 불려 나가면 아무리 불만이 있고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 앞에서 굽신굽신하면서 고개 숙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 특히 미국은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다. 아무리 국회라고 하더라도 증인을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국회가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예.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별로 사소한 것 가지고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나빴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물론 쿠팡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적반하장하는 그런 태도를 갖다 보였으니까 제가 봤을 때 저 모습을 보고 쿠팡이나 그다음에 국회나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어제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는데 쿠팡이 이제 계정 3,000개만 유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제3자 유출 없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어요. 네. 정부의 입장은 결국은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일단 쿠팡 측이 자체 조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어떤 신빙성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유출에 대한 책임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어떤 설명이 조금 더 신빙성을 가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쿠팡 측의 말이 맞다 손 치더라도 어떤 자신들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영상 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외부 기관에서의 확인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쿠팡 측에서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를 한 게 국정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정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위증죄 고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에요. 일단은 확인되는 거는요. 예. 개입이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서 개입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차이는 개입의 정도라고 할 건데 쿠팡 입장에선 나는 그것을 지시와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그다음 국정원 입장에서는 지시 명령한 게 아니라 국정원법 5조에 따라서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다. 여기서 이야기가 갈리는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거는 쿠팡이 국정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그게 중요하겠죠. 예. 나는 그 지시와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객관적인 물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국정원에서 공문 같은 것들이 있었다. 거기에 뭐 명령조나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쿠팡의 말이 맞을 거고 그런 물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국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지금 쿠팡 상대할 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엄연한 범죄가 이루어진 거고 그 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중국으로 도피했잖아요. 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고요. 우리나라 경찰, 우리나라 수사기관, 국정원이 네. 중국에게 범죄인 인도 요청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중국 사람을 한국으로 송환되도록 하는 게 그게 우선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쿠팡 대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고객 보상안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어요. 쿠팡이 바라보는 시선과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바라보는 시선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저같이 지금 쿠팡을 쓰지 않고 예. 예를 들어서 탈퇴한 회원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손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1인당 5만 원이라고 하지만은 기껏해야 쓸 수 있는 것은 뭐 상품에 대한 5,000원 할인권, 그다음에 배송에 대한 쿠팡 이체에 대한 5,000원 할인권, 나머지는 자사의 다른 브랜드예요. 그렇죠. 그걸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2만 원에 대한 어떤 이용권을 준다는 건데 이건 손해 보상 아니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쿠팡이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네. 배상을 해야 될 것이지 보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팡이 이러한 보상안을 내놨지만은 실효적이지도 않고 또 어떤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어떤 보상이라고 받을 만한 내용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쿠팡 관련한 청문회 오늘도 이어지는데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총 431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가족, 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까지 포함이 됐어요. 네, 아마 뉴진스 사태에 있어서 예.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이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멤버와 그 부모 그리고 이 뒤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것인데 아마 이제 손해배상액이라는 것은 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 활동을 하지 못해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아마 추단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430억이라는 예. 430억 9천만 원이 모두 다 인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입증 과정을 통해서 금액이 특정될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줄을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아마 손해배상으로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뭐 다니엘 측이 요구되는 위약벌이 1,000억 원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고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좀 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1,0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위약벌이 뭐냐면요. 손해배상 청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그런데 불법 행위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있거든요. 피해자한테.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얼마를 손해를 받느냐 손해액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 손해배상액을 약정해 놓는 게 그게 위약벌이거든요. 그런데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 표준 전속계약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월 평균 매출액에다가 잔여 기간을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월 평균 매출액이요. 그 뉴진스 같은 경우에 1,000억이 넘어갔대요. 그다음에 잔여 기간이 2029년 7월 31일까지인데 54개월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합치면은 이제 뭐 5,400억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뉴진스 멤버가 5명이니까 그러니까 1,000억이 넘는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위약벌이니까 감액할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 재량으로 예.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에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담을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